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주식의 종류, 그 종류에 들어서 그래서 종류 주식 쪽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종류 주식의 이익 배당 또는 자녀 분배에 관한 종류 주식, 이걸 이제 좀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 강에 우리가 이 종류 주식에 대한 개념을 좀 말씀을 안 드리고 들어간 것 같아서, 일단 이 주식에는 보통 주식이 있습니다. 뭐 표준 주식이다라고 할 수도 있죠. 보통주라고도 표현합니다. 보통주. 자, 보통주가 있고요. 뭐 표준 주식,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보통주의 성격을 잘 아시게 되면 종류 주식이 왜 필요한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는지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주, 요 표준주라고 했을 때는 일주, 일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한 주에 일의결권. 자, 요걸 이제 요 한 주마다 일의결권을 갖고 있다. 자,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보통주의 경우에는 어떤 주식 간에 우선하여 배당하겠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균등 배당이다, 이렇게 또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요 보통주의 경우에는 상환이 금지됩니다. 자, 요 상환이라는 말, 뭐 우리가 조금 더 상환 주식을 공부하게 될 텐데, 상환이 금지된다라고 하는 것은 소각을 말하는 겁니다. 이 상환이라고 하는 자체가 소각을 말합니다. 소각이 금지된다, 상환이 금지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자, 네 번째가 이 보통주로서는 다른 주식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전환이 금지가 되는 겁니다. 전환 금지, 뭐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요 지금 이 일의결권을 좀 제한하겠다, 또는 균등 배당을 갖다가 차등 배당하겠다, 뭐 우리 어떤 배당에서 우선권을 준다거나 후순위를 갖는다거나 우선주, 후배주,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요거를 좀 제한한다라고 하면 상환을 허용하겠다, 소각을 허용하겠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고, 전환을 금지했는데 전환을 허용하겠다. 자, 이것이 우리가 종류주,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주가 있고 표준주가 있고 종류주가 있는데, 일주 일의결권에 대한 제한, 자, 균등 배당에 대한 제한, 상환을 허용하는 그러한 전환을 허용하는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종류주, 이렇게 평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의결권, 배당, 상환, 전환, 여기에 대하여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종류주의 내용과 수라고 합니다. 내용과 수. 우리가 지난 강에 내용과 수는 정관의 정함이 있어야 된다. 정관의 정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관에. 그리고 이 이상의 특수한 내용들, 그러한 특수한 내용이 있다라고 할 때, 그러한 특수한 내용은 정관에 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정관에. 뭐 종류주의 특이한 내용, 특수한 내용들은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시험 지문이 나오면 틀리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경우에 있어서 이 종류 주식에 대하여 그 종류 주주애들의 손해가 있다라고 한다면, 손해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주식에 뭐 보통의 결인지 특별결인지 그런 결의 플러스 종류 주주총회가 필요하다. 종류 주주총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종류주의 가장 큰 특색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류 주식의 첫 번째, 우리가 교재로는 이익배당 또는 자녀재산 분배에 관한 원칙, 요 균등배당이 아닌 이러한 배당에 있어서 뭐 우선주라든가 또는 자녀재산 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그죠? 자, 이쪽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지금, 그죠? 자, 거기에 교재가
자, 이익배당이 나오고요. 이익배당 나오고, 그리고 자녀 재산의 분배에 대하여 종류주, 이쪽으로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주주권의 그 의미라든가 규제라든가 요 종류 의결 뭐 이런 어떤 이 내용들이 이제 공부를 끝냈고,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간 게 요 1주 1의결권에 대한 제한, 그죠? 의결권, 무의결권주가 있다는 거죠. 의결권 제한에 관한 종류 주식, 이쪽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온 거죠, 그죠? 다만 이제 지난 시간에 끝마디에 자, 이 의결권 제한에 대한 종류 주식을 갖다가 뭐 많이 배정을 하게 되면 소수의 주주가 나머지 무의결권이 없으니까 주식회사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어떤 측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의결권 없는 종류 주식은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죠?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초과를 금지한다. 이렇게 우리가 진행을 또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그 의결권이 없는 주식, 무의결권이다라고 하는 그 주식의 주주권의 내용적으로 우리가 지금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을 지금 접근해 가고 있는데, 자,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의결권이 없다라고 했을 때 특정한 결의에 하나여 없는, 그죠? 그런 어떤 종류 주식과 그 범위 전면적으로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 뭐 그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강의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그 로마자 이번에 총회 소집 통지를 받을 권리, 자, 이런 게 나옵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이제 좀 출제를 잘 하고 있는데, 총회 소집을 통지를 받을 권리죠. 통지를 받을 권리. 그러면 의결권도 없는데 총회 소집을 받을 통지 자체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죠? 의결권 자체가 없으니까. 그럼 의결권이 없으니까 총회 소집을 받을 통지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 틀리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의결권 없는 주식도 총회 소집을 통지받을 권리는 있다. X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의결권이 없지만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총회 소집을 통지받을 권리가 살아난다,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소집 통지 받아야 된다. 그죠? 이 사안이 굉장히 좀 의미가 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회사의 합병이 나오고, 그리고 분할이 나오고요. 회사가 분할한다든가 합병을 한다든가. 자, 그리고 이 경우에 있어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주식의 포괄적인 교환, 그리고 이전, 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사항들, 그리고 영업 양도, 그죠?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영업 양도, 자, 이런 내용이 나올 때 여기에 대하여 반대하는 주주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반대하는 주주가 반대 의사를 회사에 통지하고, 나중에 가서 보게 되면 반드시 반대하는 의사까지 표현할 건 없고요. 그 의사를 통지하면 표현할 건 없는 것이고, 통지하게 되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 형성권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반대한 주주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그러면 소집 통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의 수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 이때는 소집 통지를 해줘야 된다. 무의결권 주식의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주주 제한권과 집중 투표 청구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로마자 3번에 나오는데, 주주가 이런 의안을 주주총회에 삼아달라라고 의제를 제안할 수 있고, 이걸 의결해달라라고 하는
주주 제한권이 있습니다. 주주 제한권도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투표권이 부여되는 집중투표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뒤에 나오는데, 집중투표권 두 가지가 나오고 있죠. 주주 제한권과 집중투표 청구권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그죠? 여기서 이 무의결권 있는 주식을 뭐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서는 주주 제한권과 집중투표권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 주식 총수의 발총이죠. 발총 100분의 3 이란 이상의 주식을 가진 사람만이 주주 제한권과 집중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 요걸 갖다가 제외한다라는 거예요. 요걸 제외한다.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그래서 포함한 그러면 틀리게 되고요. 이 내용도 워낙 중요하게 출제가 잘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총회에서의 정족수 계산이다라고 자 교재에서 나오고 있는데, 뭐 주주총회 결의가 보통 결의, 특별 결의, 뭐 특수 결의,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보통 결의라고 하는 것은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과 출석 주수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 이게 이제 보통 결의라고 하죠. 그러면 특별 결의는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과 그리고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이게 이제 우리가 특별 결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건 이제 동시 충족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총회 결의와 정족수를 계산할 때는 이러한 의결권 없는 종류의 주식의 수는 발행 주식 총수에 아예 포함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 법조문 상법 371조, 이것도 굉장히 또 중요하죠. 요 지금 의결권 없는 주식이라든가 또 상환 종류 주식이라든가 종류 주식, 전환 주식 이런 정도에 대해서는 뭐 워낙 또 중요하게 출제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 주식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의결권이 살아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의결권이 의결권이 없다는 거니까 무의결권이겠죠. 의결권이 이때는 예외적이지만 있다, 살아난다. 자, 그 내용도 우리가 좀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회사의 분할, 그죠? 자, 첫 번째가 분할 나와 있고요. 두 번째가 합병이 나오고 있죠. 자, 분할 또는 분할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이 내용이 하나 나오고 있고요. 자, 두 번째가 창립총회입니다. 창립총회. 두 번째는 종류주주총회결이네요. 당연히 뭐 종류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창립총회가 되겠죠. 창립총회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총주주의 동의를 요하는 이사의 책임 면제 결의, 그죠? 이사의 책임을 면제할 때는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사의 책임을 일정한 경우에 면제할 때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한데, 총주주의 동의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한다. 그런 측면에서는 의결권이 있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자, 이게 이제 조직 변경이라고 합니다. 조직 변경 결의라고 하는 거예요.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책임회사로 조직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데 이때도 이 경우에 또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한, 그죠? 포함한 그러한 주주총회의 그 결의가 있어야 된다. 자, 그렇게 또 평가할 수가 있겠죠. 다섯 번째는 정관에 정한 의결권 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이 충족되었다. 뭐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의결권 없는 주식도 의결권이 있다라고 하는 예외적인 경우이고요. 그죠?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을 좀 포인트를 가지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지 통지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 주식 매출과 관련된 또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 의결권 제한에 관한 종류 주식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상환 주식 그리고 또 전환 주식 이런 전환 종류 주식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사실 요 지금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상환 주식이나 또 이 경우에 그리고 또 그 전환 주식 자체도 워낙 또 중요하게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환 주식 상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각을 한다 이런 어떤 측면이에요. 상환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상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보통주 그죠? 보통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보통주가 있고 종류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통주는 상환 소각이죠. 소각 상환이 금지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종류주는 상환이 될 거냐? 이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상환이라고 하는 것은 소각인데 회사의 재산이다. 회사의 재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재산은 자본금하고 그 다음에 이익금 이 두 가지를 이제 재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자본으로 상환하는 게 아니라 이익금 한도 내에서만 상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주는 상환이 안 되니까 종류주는 상환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종류주에 대하여 첫 번째가 배당에 대한 종류주가 있을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의결에 대한 종류주가 있을 것이고요. 상환에 대한 이러한 종류주가 있을 것이고 전환에 대한 종류주식이 있을 거예요. 여기 이제 종류주잖아요. 그죠? 여기 종류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배당주에다가 상환을 붙이는 것은 가능하고요. 자, 의결권을 제한한 무의결권주를 상환을 붙이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다. 근데 상환 주식은 어차피 상환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개념적인 측면에서 전환 주식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전환 주식에 대해서는 상환권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환과 전환이 동시 충족은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환 종류 주식은 반드시 보통주가 안 되는 거니까 의미에서 종류 주식을 대상으로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거기에 가로 열고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상환 또는 전환 종류 주식은 제외한다. 법전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이 전환 종류 주식에는 상환을 붙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법조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전환 주식에는 상환 주식을 상환권을 붙일 수가 없다. 자, 대상으로 해서만 발행할 수 있고 보통 주식은 상환권이 허용되지 않고 그죠? 자, 그리고 이 정관의 필요 규정, 정관에 이제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정관의 규정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이제 공부했었던 내용이죠. 일반적인 주식과 마찬가지로 회사 설립 시에는 발행 전원의 동의. 신주 발행은 이제 수권자본주의를 취하고 있으니까 이사의 결의 그렇게 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경우에 등기까지 필요로 하는 것이고, 자, 주권과 주식은 주주의 지위고요. 그 주식이 유가증권에 나와 있다. 유가증권은 가치가 있는 증권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한 유가증권에 나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주권이라고 표현하는 거 주권. 자, 주권과 주식 청약서에 그죠? 주권, 유가증권과 그리고 주식 청약서에 기재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는 거죠. 기재에서 공시해야 된다. 자, 그러면 상환의 절차는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그럼 이 상환 종류 주식을 진행하고 있고요. 자, 상환 종류 주식에 대한 이런 이 상환의 절차가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 상환의 절차, 상환 주식 자체가 정관의 규정에 의하는데 상환 절차 자체로 정관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정관에 있어서 상환 기간이나 또는 정관에서 상환 가액, 또 상환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상환에 있어서 상환을 한다라고 했을 때 상환에 대해서 회사가 상환을 결정한 형태가 있고요. 회사가 상환을 결정하는 형태, 자, 이런 어떤 형태가 있고, 주주가 상환을 이러한 청구하는 형태, 회사가 이것은 결정을 하고요. 이 주주가 이제 상환을 청구를 하는 거죠. 그죠? 청구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상환 종류 주식에 있어서 상환은 회사도 할 수가 있고요. 주주도 할 수 있구나라고 우리는 객관식에서 또 기준을 정해 놓을 수가 있겠죠. 이걸 수의상환, 이거를 의무상환, 뭐 이런 어떤 특별한 용어도 또 쓰기도 하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이 경우에 있어서 자, 전자가 상환할 때, 즉 회사가 상환할 때라는 거 내용이죠. 회사가 주식을 취득할 날에 2주 전에 우리 이제 이렇게 상환을 하기 위해서는 소각을 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취득해야 되겠죠. 그죠? 뭐 상장이 돼 있다면 그 상장에서 주식을 취득하면 될 거겠죠.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 2주 전에 이렇게 취득을 해가지고 상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자, 해당 주주, 자, 이러한 주주 그리고 주주 명부에 적힌 권리자, 이 주주 명부에 적힌 권리자라고 하는 것은 질권자일 거예요. 질권자. 주식을 질권 잡히게 되면 그 권리자들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 권리자라고 했을 때 이제는 주주와 그리고 주주 명부에 기록된 질권자 이런 자들을 표현하게 될 것이고 이런 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 통지는 공고로서 가름도 가능하다. 공고로 가름도 가능하다. 이런 표현법도 나오고 있지요. 자, 그런데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해서 이제 상환해야 되는 거죠. 소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랬을 때 이러한 이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칙은 아니고 예외적인 어떤 규정이죠. 자, 그 규정 자체가 상법 441조 규정돼 있고 상법 341조의 2에서요. 그죠? 여기에서 요 회사가 예외적이나마 상환을 뭔가 이렇게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한정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또 시험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서 어떤 경우에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건 일단은 그 규정에 있어서 이제 가능한데 이 규정에 의해서 가능한데 이 규정은 나중에 공부하게 됩니다만 일단 말씀만 드려본다면 합병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자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입니다. 전부의 양수 전부를 산다 이런 얘기죠. 그죠? 여기서 일부라고 말을 많이 바꿉니다. 영업 일부의 양수의 경우에도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럼 틀리겠죠. 자 그리고 뭔가 그 어떤 회사에 돈 받을 게 있는데 그 회사에 그 돈 받으려고 그 권리 실행이라고 합니다. 권리 실행. 권리를 실행하려고 했더니 뭐 자기 주식을 갖고 있더라. 그럼 자기 주식을 갖다가 권리 실행 목적 달성으로 필요할 때 권리 실행 목적 변제를 받기 위해서 그 변제로 자기 주식을 받았다는 거죠. 목적 달성 실행. 자 이렇게도 필요합니다. 이때 자기 주식 취득이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단주 처리가 있습니다. 단주 처리. 그리고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죠. 일단 뭐 이게 지금 내용의 중점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자기 주식 취득이 가능한데
상환을 하기 위해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현물, 금전으로만 반드시 상환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현물 상환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금전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현물로도 그 밖에 이제 금전이 아닌 유가증권, 자산, 현물로도 상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자, 그렇게 평가합니다. 회사가 상환을 한다,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환 기간이라고 표현하죠. 상환 기간이라고 표현하고, 여기서는 상환 주주가 청구하니까 상환 기간이 아니라 상환을 청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일단 이 상환이라고 하는 자체는 그 회사의 재산이 있을 때 자본금과 이익을 합치는 건데, 이익의 한도 내에서만 이게 상환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배당 간득 이익이 없다면 상환은 부적법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상환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 상환을 한다라고 했을 때 소각을 하는 거죠. 상환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 이익으로만 상환하기 때문에 자본금은 증감이 없는 거죠. 자본금은 증감이 없다. 주식 수는 감소하죠. 주식 수는 감소하지만 자본금으로 상환한 게 아니라 이익금으로 상환했기 때문에 주식 수의 감소는 없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환 주식을 상환했다라고 했을 때 그 감소분만큼 수권자본주의를 취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상환한 만큼 수권자본주의 한도 내에서 자, 신주 발행 권한이 살아날 거냐? 자, 그랬을 때 학설에 좀 대립은 있지만 살아나지 않는다. 다시 소각한 부분을 신주 발행할 수 없다. 자, 이게 이제 학설들의 좀 통설적 견해가 됩니다. 나중에 전환으로 가게 되면 전환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상환 주식을 공부했고, 이제 전환 주식, 전환 종류 주식 이런 쪽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환 종류 주식이다라고 했을 때 회사가 A 주식을 갖고 있다가 회사가 아니라 참 주주가죠. 주주가 A 주식을 갖고 있다가 B 주식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환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A 주식의 전환권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전환할 수 있다라는 전환권이 붙어 있을 때 전환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요 B 주식에 대하여 그러면 뭔가 이렇게 발행이 유보가 되어 있어야만 발행한 동안에 꽉 차버리면 뭐 전환이 안 되는 거니까 발행이 유보되어 있을 때 이걸 배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 전환 주식에 대해서도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되고 또 등기사항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제는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A 주식에서 발행을 하면 이제 발행가액이 있겠죠. 발행가액이 있고 그러면 B 주식으로 발행하는데 그럼 B 주식으로 발행을 했을 때 원칙이죠. 원칙 발행가액이 동일해야 합니다. 동일해야 해요. 발행가액이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자본금의 증가는 없겠죠. 감소도 없겠죠. 그런 원칙은 전환해도 발행가액이 동일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충족해서 전환하는 거니까 자본금은 불변이다. 다만 여기에는 이제 좀 예외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전환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그랬을 때 주주가 전환권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회사도 전환권을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진행하게 되는데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그 정관의 정함이 있어야 되고 또한 다른 종류로 전환하는 전환권이 붙어 있어야 된다 개념에서 또 그렇게 나오고 있죠. 자, 발행은 교재 2번 로마자 1번에 전환 종류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된다. 뭐 동일하게 회사 설립 시에는 발기인 전원 동의, 신주 발행은 이 사회 결의, 수권 자본주의, 자 그리고 정관 등기, 그죠? 자 그래서 로마제 이번에는 그 회사가 전환할 수 있는 이 미발행 주식에 이런 발행이 유보돼 있어야 그래야 그 발행을 전환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3번 전환의 절차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환의 절차다라고 하게 되면 이 경우에 이제 전환의 절차가 나오고 있는데 전환의 절차다라고 하면 주주만이 전환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회사도 전환권을 갖고 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주주가 전환권을 갖고 있을 때는 청구서 두 통에 주권을 첨부하여, 그죠? 주주가 전환할 때는 이 경우에 있어서 그 주주가 청구서 두 통에 주식을 첨부해서 전환이 되는 거니까 제출하는 거죠. 그죠? 제출하는 겁니다. 첨부하여 제출하고 전환하고자 하는 청구서에는 주식의 종류와 수, 청구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단에 또는 날이라라. 그죠? 자, 그렇게 나오고 있죠. 자, 회사가 전환권을 갖고 있을 때는 이사회가 해당 주식의 주주와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이사회가 그죠? 전환권을 갖고 있는 자에게 일정 사항을 통지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통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사회가 해당 주식의 주주와 주주 명부에 적힌 권리자, 이건 뭐 질권자들이겠죠. 그죠? 자, 일정한 사항, 전환할 주식, 자, 회사에 제출해라. 주권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주권이 무효가 된다. 이런 사항들을 통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통지를 해라. 자, 그래서 전환의 효력이 언제 발생할 거냐, 그죠? 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이것도 이제 시험에 좀 잘 나와요. 그러면 주주가 전환을 청구했다라고 하면 이 전환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형성권이에요. 일방적 권리예요. 일방적으로 전환 발생하면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가 청구한 때라고 하는 거예요. 청구한 때. 그래서 청구한 때 이렇게 말이 가는 것이고요. 회사가 이렇게 이제 그 전환권을 행사했다라고 하면 이사회가 통지 또는 공고한 주권 제출, 이사회가 한다고 했으니까 이사회가 통지 또는 이 경우에 있어서 공고한 주권 제출 기간이죠. 주권 제출 기간이 끝날 때,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자체는 전환 기간이 종료한 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권 제출 기간이 끝날 때라는 것은 전환 기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전환 기간이 종료시. 그래서 주주가 전환권 행사하면 청구한 때, 회사가 했을 때는 이사회가 주권 제출 기간이 주권 제출 기간이 끝난 즉 전환 기간이 종료한 시. 자, 요 표현 차이가 좀 있죠.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고요. 뒤에 가면 주주명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주주명부가 있는데 주주명부 폐쇄기간이 있어요. 주주의 변동성이 워낙 심하니까. 그럼 주주명부 폐쇄기간에 전환권 행사가 가능하냐?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데 주주명부 폐쇄기간에도 전환은 가능하지만 의결권이나 이런 것들은 폐쇄기간이 경과한 때 가능하다. 이 내용도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이 전환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전환 주식의 그 법 전문 자체가 전환 전 주식의 발행가액과, 그죠? 전환 후 주식의 발행가액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법적 규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이런 어떤 규정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전환했을 때에도 뭔가 자본금의 증가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하향 전환과 상향 전환이 있을 수 있어요. 자, 하향 전환이 있을 수 있고요. 자, 상향 전환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교재에서 이제 이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자, 하향 전환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주의 발행가를 낮춰서 하는 거예요. 낮춰서. 그죠? 낮춰서. 일주의 발행가를 낮춰서 하면 일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주식수는
증가되죠. 주식수가 증가되면 자본금이 증가되는 거예요. 증가예요. 증가. 자, 상향전환은 일주 발행가액을 증가시키는 거죠. 증가. 주식수는 감소하죠. 감소. 자본금은 줄어들겠죠. 이 상향전환을 하게 되면 자본금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향전환은 가능할 수 있지만 상향전환은 안 된다. 자본금이 감소가 되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미발행 주식에 그 미치는 영향이 나오는데, 일단 우리가 그 상한 주식의 경우에는 그만큼 또 이사회가 그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느냐, 미발행 주식으로 포함될 수 있느냐 부정했지만, 이 전환 주식의 경우에는 미발행 주식수에 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통설은 상한 종류 주식과는 반대로 미발행 주식에 포함해서 자,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